점심에 식사를 하다가 돌을 씹었는데 치아가 덜렁거려요. 치아의 일부가 파절이 되었어요. 제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서유라입니다. 초보 청구자분들을 위한 알아듣기 편한 치과 건강보험 청구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치아 파절편 제거입니다. 치아 파절편 제거는 치아가 깨지면서 생긴 조각이 입안에 남아 있을 때 그 깨진 조각을 제거하는 처치를 말을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난 직후에 내원하신 남성분이 계셨어요. 식사 중에 돌을 씹고 나서부터 아프고 불편해서 오신 환자분이셨어요. 응급 환자로 판단이 되어서 재빠르게 접수를 하고 구강 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치아의 일부가 파절이 된 채로 잇몸에 덜렁덜렁 붙어 있더라고요. 치아 조각이 완전히 떨어지지 못하고 씹을 때마다 들썩들썩 움직이니까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취 후에 들썩거리는 치아의 일부 조각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아 일부분이 파절이 되어서 그 일부 조각을 제거하는 행위를 치아 파절편 제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은 연상 파절의 경우 단단한 치아만 깨져서 떨어 나가지만 잇몸 밑으로 파절된 경우에는 치아의 파절 조각과 치은이 붙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국소 마취를 하고 잇몸 부분의 일부 연결이 되어 있던 치아 조각을 제거할 때 치아 파절편 제거 행위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외상으로 치아가 깨지는 경우 치아의 파절이라고 하는데요. 치아의 파절이 발생한 경우 어느 부위에 어떻게 파절되었는지에 따라서 후속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치아의 뿌리 부분으로 파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진단하기가 어려워서 콤빔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파절된 치아의 치료는 매우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행히 파절 이후에 예후가 좋아서 레진 치료나 인레이 등 처치로 마무리가 되기도 하지만 통증이나 시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관 치료나 크라운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치아의 일부 조각만 파절이 된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기도 해서 보존적 처치 등과 병행하여 다시 회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치아 파절편 제거 행위의 세부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치아 파절편 제거 행위 청구 시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 중 S02.5로 시작하는 치아의 외상을 나타내는 파절 코드를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치아 파절편 제거는 치아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수술적인 발치는 아니기 때문에 후처치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 이외에 방사선 검사, 치과 마취는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사례를 보겠습니다. 식사 중에 딱딱한 것을 씹고 오신 환자분의 치아 파절편 제거를 시행하고 근관 치료까지 당일에 실시했다면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시죠. 파절편이 너무 커서 치수까지 노출된 상태로 근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단독으로 치아 파절편 제거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 파절편 제거 이후에 잔존 치아 부위에 대한 치료를 당일에 병행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치수 침범이 있는 파절 상태로 근관 치료가 병행하여 진행이 되었고 이때 두 가지 처치는 각각 100%씩 산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근관치료 이외에도 치아 파절편 제거와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급여 처치 행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치료 당일 치아 파절편 제거 후 잔존 치아 부위에 대한 각각의 치료 종류는요, 보존 치료부터 근관 치료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치료 전, 전처치 유무에 따라서 충전 처치 적용이 가능하고요. 충전 처치 후에 충전물 연마까지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라운 예정이라면 충전물 연마는 산정이 불가하겠죠. 환자의 치아 상태와 원장님의 진단에 따라서 처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첫 번째로 치아 파절편을 제거했는데 지금까지 파절 진단이 되어서 결국 당일에 발치까지 시행을 하였어요. 이때 치아 파절편 제거와 발치까지 모두 청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발치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치아 파절편 제거는 치아의 일부 조각만을 제거하는 것이고 발치는 치근까지 모두 제거하는 포괄적인 상위 행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발치만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두 번째로 타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오셨는데 일부 치근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있는 치근을 제거하는 경우도 치아 파절편 제거가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치아 파절편 제거가 아닌 발치 행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치과에서 발치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치근이 남아있는 상태로 본원에 오셨다고 추측이 되죠. 이런 경우 본원에서는 진단된 상태 그대로 잔존 치근을 제거한 이후에 발치 행위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세 번째로 치아 파절편 제거 후 비급여 레진을 이용하여 충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 파절편 제거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치아 파절편 제거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레진 치료 전이기는 하지만 파절이라는 외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처치이기 때문에 치아 파절편 제거는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치아 파절편 제거는 발치 수술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처치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고요. 치아 파절편 제거 후 보존 치료나 근관 치료 동시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강의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